오늘은 진주 문화관광재단의 백성우 부장님. 맥성우 팀장입니다. 아, 팀장이십니까? 네. 부장이 높아요? 팀장이 높아요? 아, 우리는 재단에 부장이란 직제가 없어요. 아, 그래요. 우리 팀장님. 그 팀장님은 현업에 한 20년 근무하셨나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99년도부터 이 일을 시작했으니까 3, 4년 됐겠네요. 그럼 처음에 어디서 시작을 하셨나요? 창원의 거산기획이라는 조그만 이벤트에서 했습니다. 그러시다가 한 20년 근무하시고 네. 어떻게 하시다가 이렇게 재단에 들어가실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그 창원의 모 기획사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이 업을 하시는 이제 중간 관리자급 되면 이제 독립이라는 것들을 약간 꿈을 꾸실 겁니다. 그때 제가 2013년도에 제가 이제 이 업을 안 하겠다. 그래서 좀 그때 당시에는 박사 학위 과정이 있었는데 이벤트와 관련된 효과 측정에 대한 연구 영역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한국 관광 이벤트 연구소라는 형태로 이제 창업을 하고 독립을 했었는데 2014년도에 올해 11주년이네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업을 접게 됐죠. 그러면서 우연찮게 2016년도에 업을 접고 17년도부터 이제 공공기관에 계속 이제 축제 담당 전문가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럼 평가 쪽에 관심이 있으셨다고? 네. 그러면은 원래 현업보다는 이런 학구나 연구 쪽에 좀 더 관심이 있으신 거네. 현업도 좋았어요. 현업도 좋았는데 이제 학위 과정을 하면서 나중에 나이 먹고 은퇴하면서 이제 연구 영역을 한번 하고 싶다라는 이게 막연한 꿈이 있었죠 그때는. 네. 그래서 처음에 그 문화재단은 어디 들어가셨어요? 영동 축제관광재단. 영동. 네. 그럼 거기 몇 년 근무하신 거예요? 거기서 한 5년 근무하다가 향수병이 와가지고 2021년도에 진주로 오게 됐죠.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 현업에 계시다가 이렇게 재단으로 가셔서 일을 하셨잖아요. 네. 좀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이제 현업에 있을 때 못 느끼던 이제 갑의 애로사항들 그리고 또 이제 현장에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이제 행정을 맞춰야 되고 또 법령을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조금 지켜야 할 때 좀 틀이 있다라는 거, 자유분방하게 그 기획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한계가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은 좀 없잖아요. 좀 애로사항이 좀 있죠. 아까 말씀하신 이제 갑의 애로도 있지만 네. 역으로 보면 네. 뭐 우리 팀장님은 전혀 안 그러시겠지만은 네. 현업에 있다가 네. 이게 갑의 위치로 가서 네. 슈퍼갑이 된 사람들도 꽤 있잖아요. 네, 그런 신뢰들도 많이 접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입찰을 하는 과정에 조금 제가 과거에 느꼈던 것들을 애안을 안 느끼게끔 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네. 뭐 예를 들면 제한적 청소를 짜더라도 심사를 하더라도 뭔가 좀 가불관계를 떠나서 이분들이 사실상 대행사를 뽑는다는 것도 뭐냐면 내가 필요한 업체를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파트너를 뽑는 건데 이 파트너십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뭔가 RFP를 짜더라도 심사를 하는 과정에 좀 뭔가 그분들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은 그 지금 재단에 와서 대표적으로 하셨던 프로젝트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저 영동에 있을 때는 영동 난계 국악축제, 대한민국 와인 축제, 그 다음에 영동 포도 축제, 진주에 와서는 진주 농계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야행 뭐 이런 것들을 책임지고 담당하고 있죠. 그 중에서 네. 뭐 나름대로 이렇게 본인이 직접 만들었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국가에서. 네. 그럼 이거를 국가보조 사업에 참여하셔서 네. 수주를 하셔가지고. 네, 네. 작년에 1년차 사업을 지금 공모하는 과정에도 그렇고 수주하는 데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이게 지자체 경쟁 PT는 이게 대행사 입찰 PT 못지않게 경쟁력이 치열하고 피가 터지기 때문에. 네. 그럼 자료도 대행사 힘 빌리지 않고 다 문화재단 자체적으로 하실 거 아니에요? 1년차
2년차 공모 사업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 일을 해왔기 때문에 공모 제안서, PT 제안서, 발표까지 제가 전적으로 다 했어요. 지금 그 미디어 아트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네, 네. 근데 이렇게 너무 잘 아시면 아까 이제 갑의 횡포까지는 아니지만 네. 대행사가 오히려 이 일하기 힘들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겠죠. 너무 잘하니까. 산출 내역서를 어느 정도 내더라도 이건 조금 이익을 봐야 되는데 제가 이게 너무 이익이 과도하다라고 내가 좀 너무 잘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래서 뭐 특별히 이렇게 트러블이 있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슬기롭게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서로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가끔 이렇게 활동사항을 보면은 네. 이렇게 현업하시면서 네. 논문 심사라든지 네, 네. 아니면 논문을 본인이 직접 쓴다든지 이런 네. 것도 많잖아요. 네, 네. 그 두 가지 다 하시려면 좀 어렵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런 것도 즐기는 편이라서 힘들지는 않고 이게 논문을 저는 쓰는 걸 즐겨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양성 연구자이기 때문에 이제 현장에 축제를 하다 보면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데이터를 통해서 현장감 있는 논문을 많이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논문을 많이 쓰는데 언제 시간 내냐 하는데 근데 저는 보통 새벽에 출근하거든요. 혼자 있을 그 시간 그리고 주말에 꼼꼼히 짬짬이 쓰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재밌어요. 박사는 언제 받으신 거예요? 제가 2019년도 8월 달에 그럼 만약에 이제 두 가지를 한번 여쭤보면 하나는 업계 후배들이 네.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이나 아니면은 지자체든 뭐 공공기관이나 이런 쪽에 축제든 행사 담당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 저는 오히려 추천해주고 싶어요. 근데 각자 이제 공공기관이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영역 못지않게 조금 지켜야 될 규율, 강령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한계는 조금 있겠지만 저는 공공기관을 택한 이유는 이거예요. 이제 지역사회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공공기관에서. 왜냐하면 행정, 그다음 공공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만 이제 소명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바꿀 의지만 있다면 누구보다 못지않게 빠르게 지역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해요. 축제를 통해서. 그래서 후배들이 공공기관 축제 담당자, 축제 팀장으로 간다는 부분에서 저는 오히려 추천해주고 싶어요. 장점은 뭐가 있어요? 아무래도 정년이 보장되니까. 정년보다. 보장되고 또 안정화돼 있잖아요. 그만큼 스트레스도 많지만 뭐 대체적으로 연봉 수준은 어때요? 뭐 연봉 수준은 작지는 않습니다. 작지는. 축제 담당 이제 소위 말하는 후배들이 연차는 이제 10년에서 15년 정도 연차가 된다면 시의 임기제 별정직으로 가더라도 5천 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업계 후배들 중에서 학위를 하겠다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오히려 칭찬해 주고 싶어요. 그리고 일단 이왕에 학위 과정을 선택했다면 박사까지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해보고 싶어요. 이게 제가 이제 힘들지만 논문을 자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현업에 있을 때 이제 심사위원들이 대부분 교수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감이 떨어지는 질문, 소위 말하는 면박 주는 질문, 굉장히 억울했었거든요. 그러면 현업에 있는 경험치가 이제 학위를 받았다라고 멈추지 않고 겸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제가 논문 쓰는 거거든요. 교수님 못지않게 논문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계 후배들이 대학원을 가는 부분들에서는 저는 적극 찬성하고 추천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왕에 할 거면 박사까지 하시라. 힘들지만. 실제 재단에 계시면서 혹은 공공기관에 계시면서 학위를 갖고 있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인정해주는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게 제일 장점인 것 같아요? 뭐 엄 박사님도 학위가 있으시면 이제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사회적 지위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에서는 이제 학위를 갖고 있으면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다라는 부분들 일부 인정해주고 가는 부분들이 또 있고 또 학위가 있으면 이제 경력이 플러스가 돼서 연봉에 대한 좀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이죠. 연봉이 지금 이제 팀장이신데 더 위로 승진을 하시든지 해서 더 고위직이 되실 거 아니에요. 뭐 사람이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건 마다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더 좋은 자리 나면 더 좋은 데 옮겨서 또 더 큰 일을 해보고 싶은 욕심 또 하나 있죠.
어떤 게 좀 구체적으로 좀 하고 저는 앞으로 관광 정책 사업을 하고 싶고, 기회가 된다면, 이 공공의 일을 계속 할 수 있다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기관장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기관장. 뭔가 결정할 수 있고, 결정에 따라서 책임질 수 있는 기관장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은 막연하게. 그리고 축제를 했을 때 그런 그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뭔가 지역민에게 도움이 된다라든지 어떤 분명히 긍정적 순기능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여러 개를 해보셨을 때 어떤 게 제일 순기능인 것 같아요? 지금 아무래도 순기능에 대한 부분들은 축제가 이제 관광하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로컬 관광에서 가장 크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축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축제가 경제 효과라든지 사회 문화적인 효과를 순기능을 갖고 오려면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역 시민들 입장에서 축제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해관계자들, 소위 말하는 큰 목소리를 갖고 있거나 권력을 갖고 있거나 이런 이제 문화 권력자들이 참여하는 부분들은 유순하게 해결해야 되고, 또 그리고 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 기획력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전반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이제 외지 손님들을 어떻게 또 편하게 모실 건지 이 수용 태세에 대한 부분들까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요. 네. 그냥 아까 이제 후배들한테도 좋은 얘기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 재단에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현업에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런 얘기는 한번 해보고 싶었다, 해주고 싶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까요? 현업에 있는 후배들한테 필요한 얘기, 팁을 좀 네. 드리자면 마지막으로 재단에서 운영하는 축제를 입찰을 할 때, 또 입찰을 하고 입찰이 되어서 이제 협상을 거쳐서 일을 할 때, 지금 재단이 226개 기초지자체에서 이제 전담 조직이라는 형태로 만드는데, 기초재단에서 재단의 그 종사자들 뽑을 때, 소위 말하는 신임을 뽑지 않거든요. 좀 경력직을 네. 뽑아요. 경력이라 그러면 축제를 담당하는 팀장들은 전부 다 실무자 차장급 이상들은 뭐냐면 현업에 있었던 경험이 있어요. 이벤트 있었든, 전시 있었든, PCO 있었든. 그 사람들도 의리였던 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무원하고 좀 달라요. 저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저는 협상할 때 어떤 형태로 지금 대행사하고 협상을 하냐면, 가업에 없어서가 아니라 뭐 필요하다면 요와 관련된 부분을 제한을 해라. 어차피 우리는 이 돈 말고는 또 있다. 네. 그러면 이 제한을 이 진주시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예산 반영한다. 그럼 너네가 돈을 더 벌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후배들한테 재단과 관련된 일을 할 때는 가업이 있고 없고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했을 때 진짜 정말 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일을 제안을 하면 오히려 예산 반영이 되고 이 사업이 커질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된다. 라는 부분을 좀 후배들에게 좀 팁을 좀 주고 싶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네, 같아요. 그리고 진주에서 뵈서 반갑고요. 어쨌든 다음에 좋은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저도 오랜만에 엄 박사님 만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고마워요. 네.